우리 로니로기가 어릴 때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게 야단쳐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네.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야단 맞는 그 표정 제스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맞아요. 그 야단치기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특히 참- 로기 예, 특히 로기 좀 약간 바보스럽고 막 막 울먹울먹하는 그 네. 표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물론 이게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혼낼 부분인지 아닌지 잡아줘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쵸,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진짜 그때마다 저는 그 표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맞아요. 그게 많은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클 때까지 그거를 계속 봐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막 1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똑같이, 그리고 어른 될 때까지도 그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잘못하다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귀여움도 힘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그걸 아이들이 알까요? 아이들이 아는 거죠. 음, 아이들이 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하게 됐을 때 엄마 아빠가 귀여워 귀여우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그 귀여움이 막 폭발할 때 그러니까 막 전 진짜 그런 적 있거든요. 막 야단을 이건 야단을 쳐야 돼. 그래서 막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표정이 너무 귀여워. 그럼 저는 진짜 잠깐만 거기 가만히 있어. 그럼 막 뒤에 가가지고 막 너무 막 귀엽고 막 웃기고 막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막 배를 막 치고 제가 와가지고 다시 막 얘기하고 그런 적이 전 여러 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바로 잡지 않아요. 그냥 귀여워 그리고 넘어가지. 근데 그렇게 그런 것 되면 같아요. 아이들은 특히 엄마들이 그쵸. 엄마들이 그거를 엄마들 아주 심하죠.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은 부모를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다면서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내 귀여움에 넘어가네? 뭔가 내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못 준다고 했던 것도 안 된다고 했던 게 풀리네? 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하지. 애교 부리죠. 애교 부리고 귀여움 떨죠. 그러면 프리패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자체를 아이가 습관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냐는 거죠. 아이의 인생을 위한 부분이냐는 거죠. 네. 저도 정말 아이들 야단칠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내 감정일 뿐이고 이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태어나고 이제 그 5세가 지나고 그 귀여움이 이제 막 그 사라질 무렵 있잖아요. 막 7세, 8세 뭐 지금도 뭐 귀엽지만 그때쯤 되면 그걸 고스란히 계속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그 부모가 그거에 대한 전혀 어떤 뭐 그것도 없을 경우에는 부모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한 7, 8살 때 특히 9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이상 귀여움이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니까- 통하는데 아이는 계속 이렇게 찡찡거리고 그렇죠. 옛날 버릇을 그대로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 얘가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왜 이러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른들은 그거를 근데 애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럼요. 자기는 아직도 애기라고 아니 애기 입장에서는 어떻겠냐는 거지. 황당하지. 그렇죠. 황당하죠. 안 먹히니까 더 이상 내 매력이 예전에는 나한테 귀엽다고 하면서 넘어가지고 나한테 사랑스럽다고 하면서 넘어가지고 나한테 그냥 우고 하면서 넘어가 주던 부모가 이젠 안 넘어가죠. 갑자기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죠? 거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아이들한테 변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입장 바꿔서 아이들이 바라보는 부모는 부모의 변하지 시선도 않았을까? 시선이 변했죠. 예, 시선도 변하죠. 편하죠. 더 이상 나를 귀여워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얘가 어른이 된 마냥 예.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어쩔 이렇게 되는 때는 거죠. 갑작스럽게 애기 치고 궁뎅이 붕둥 치면서 이거 우리 새끼 그러면서 궁뎅이를 치고 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사에 우고 하면서 그렇게 귀여워하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맞아요. 네가 아직도 애인 줄 알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전에는 통했던 것이 지금은 안 통해. 그럼 나는 안 이제부터는 통하니까. 뭐로 해야 되지? 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음. 그러죠. 학교 성적을 갖고 와라 라고 그렇죠. 얘기하죠. 공부해라. 어렸을 때는 너의 귀여움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는 너의 성적표가. 성적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청소년기 때 확 진짜 이 뚜껑이 열리는 거는 저는 이해가 간다 생각해요. 철저히 부모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러네요. 부모 시선도 네, 변하니까. 그러면서 관계가 또 깨지는 거죠. 음. 아이들은 삐뚤어지는 거고 마음 자체가 흔들리는 거고. 그럼 부모가 그걸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귀엽다고 네. 봐주다가는 정말 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어린 시절의 그 귀여움을 계속 또 엄마들이 아직까지 그 귀여움을 그 아이들한테 원할 때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시선이 안 바뀌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은 사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무 나를 애 취급한다 라는 거에 또 아이들은 그런 그쵸. 부분을 또 되게 또 그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여전히 악용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죠. 그렇죠. 특히 보면은 있어요. 예. 아빠들에게 딸들. 또 엄마들에게 아들 응. 있어요. 동성보다는 좀 이성 이성 쪽에 쪽에 이걸 그게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작용을 같네요. 하네. 그러네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그런 막 15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 5살 아이를 다루듯이 그죠. 그렇게 아, 할 경우에 그 15살짜리의 남자아이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네, 있죠. 그런 거 같네요, 진짜. 예. 그 부모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근데 아이까지 망가뜨리게 근데 벌써 그 돼요. 아이가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땐 안 그런데 엄마만 나타나면 애가 완전 애기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 망가져 버리잖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에 잘 적응하다가도 네. 엄마만 나타나면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다 했을 때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더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는 아이, 엄마가 나타나면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네. 뭐 이상한 거죠 그냥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보면은 딸이 얘기하는 거라고 하면 진짜 이 딸이 청소년기가 넘었는데도 지나친 딸바보. 딸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그냥 다 오냐오냐 하는. 맞아요. 근데 세상이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는 건강한 사랑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네. 이게 맹목적인 그런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랑을 줘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은 분명하고 그렇죠.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는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다라는 네네. 감정을 아이가 느끼게끔 해주는 건 좋은데 근데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쫓아다니면서 모든 부분을 대신 해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정말 다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감정에 못 이겨서 그걸 다 해주고 있냐라는 거죠. 가르쳐야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망각하고 네. 아니 똑같은 문제를 옆에 있는 남편이 그랬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야단치면서 왜 아들이 그랬을 때는 왜 오구오구 하냐는 거죠. 왜 딸이 그랬을 때는 왜 오구오구 하냐는 거지. 아내가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하면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떤 나이대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또 부모와 아이 간에 어떤 부분을 독립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히 아닌 건 아니다. 즉 네. 그게 되려면 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 룰은 엄마, 아빠, 아이들이 음. 모두가 같이 지키는 룰이다라는 게 가정의 어떤 가정에서, 철학, 가정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서로, 개선이 되면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이거는 예를 들어 뭐 아빠가 뭐 돈 벌어오니까 아빠는 예외, 뭐 그런 게 없어. 엄마가 뭐 하니까 엄마는 예외, 뭐 아들은 귀여우니까 예외, 딸은 예쁘니까 예외, 이러면 뭐 완전히 뭐 그냥 혼돈이죠. 그냥 케이오스야 그 가정은. 네.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아니 그거는 그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그럼요. 예쁜 건 예쁜 거고,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네. 룰을 어긴 건 어긴 거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이게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이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기 그죠.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또 자기만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되게 말도 안 되는 장면이 기억나요. 뭐요? 그 어떤 판사한테 그 약식으로 이렇게 간단간단한 어떤 작은 범죄들, 벌금형이나 이런 네, 네. 범죄들에 대한 거를 판사 앞에 가서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이제 바로 재판 판결 때리고 다음 애들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장면이 이제 미국의 재판장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온갖 교태를 부리더라고요. 그 판사한테? 판사한테.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아, 쟤는 그렇게 살았겠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았겠구나. 근데 우리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친구들 있어요. 만나잖아요. 옆에서 뭐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좀 터치하고 그리고 막 말끝마다 앵기고, 막 맞아요, 있어요. 앵앵앵앵 대고, 그런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있네요. 승질 부릴 때는 막 승질 부리고, 지금 제 주변에서도 있네요. 지금 막 어. 생각나는 사람이 몇 분이 계시고. 막 뒤에서는 막 담배 뻑뻑 피고 그러면서 네. 아우 진짜 막 이러면서 네. 막상 또 나한테 그 사람 이득이 될 앞에서는 때는 되게 다르게. 그거를 뭔가 나의 어떤 매력을 발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맞아요. 전 진짜 있어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 예전에 그 20대 때도 저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여학생들이 뭐 이거 좀 들어달라고, 네. 물통 들어달라고 하면서는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뭐 그랬었어요. 저는. 전 좀 지나치게 까탈스러운 편이었는데 이거를 왜 들어줘야 돼? 너는 왜 못 들어? 들을 수 있잖아. 저랑 완전 반대인 성향의 네. 여자분이네. 들어줄 수 있잖아요. 진짜 선배는 왜 그래요? 하면서 그러지. 그럼 사람이 왜 너 목에 이상이 있어? 입안에 이상이 있어? 너 뭐 먹고 있니? 너 말이 왜 그래? 어린 시절부터 그러면 계속 그런 것을 부모가 받아줬다는 거네요. 나이가 22 이렇게 넘어갔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들어준다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또 다른 선배들이 야야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다 해주고, 그런 사람 그런 애들 숙제 다 해주고. 근데 진짜 그런 식으로 하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냐고.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남은 게 귀여움으로 살아남았는데, 온갖 애교를 부리고 교태를 부리면서 살아남았는데 회사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똑같이 근데 저는 회사 들어가서도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도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와서 일단 권력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찾아. 근데 그들은 알아요. 사장한테 하면은 씨알도 안 맥힌다는 거. 그래서 뭐 부장, 밑에 오른팔, 과장, 대리급은 힘이 없어. 뭔가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는 어떤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을 딱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온갖 애교를 부려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또 좋다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그러다 보면 옆에서 뭔가 정당성이 무너지죠. 뭔가 이렇게 실력으로 평가를 하거나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필요하잖아요. 그게 수평적인 어떤 구조, 네네. 정당한 구조, 정의로운 구조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어떤 매력적인 애교를 부리고 귀여움을 발산하는 걸로 해서 점수가 올라간다면 그 조직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고
학창 시절 학창 시절에서도 주변 관계에서 계속 매사에 그런 걸로 했던 아이들, 아니 집에서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친구들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애교로 귀여움으로 승부를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뭐 미투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죠.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좋을 때는 애교로 승부를 그럼요. 걸고 자기 기분 나쁠 기분 때는 나쁠 상대방이 때는, 나한테 성희롱했다, 위해를 가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경우도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죠. 있죠. 우리가 지켜본 케이스들도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위험한 부분인 거죠. 남자든 여자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외모, 어떤 성별 그런 걸 갖고서 매력을 발산해서 뭔가 어필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있죠. 예, 음.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의 비중을 너무 두게 키우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철저히 부수적인 근데 것이지. 이게 진짜 귀엽다고 봐주다가는 그 부모한테 어떤 큰 대가가 있는 것보다는 정말 나중에 이 아이한테. 아니, 제가 말한 혹독한 대가는 그거죠. 애가 아니, 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가 망해서 넌 도대체 오, 어렸을 무섭네요. 때부터 너를 그렇게 정말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면서 어. 널 키웠는데 너 왜 이 모양인지라는 얘기를 했을 때 진짜. 그 대가인 경우가 너무 많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그런 가정들, 이제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아이들, 네. 이제 그런 친구들, 남자고 여자고를 떠나서 이상하게 뭔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애교를 부려가지고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케이스의 가정을 보면 네. 독특하게 정말 그 가정에서 엄마 쪽이든 아빠 쪽이든 음. 오냐오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있죠. 그냥 우쭈쭈쭈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하는 분이 있었어요. 막 40대가 됐는데도 막 아유 우리 강아지 막 이러고. 건강한 사랑이 아니죠. 절대로 그거는. 예. 참. 예, 혹독한 대가를 네. 치르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일단 아이가 망가짐으로써 그 망가지는 모습을 지켜보면 살 수밖에 없다라는 대가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을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아이들에게 어떤 나이대가 되면 부모가 먼저 그거를 마음속으로 선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는. 근데 그거를 그 나이가 그러면 몇 살부터 손을 어떻게 그을 거예요? 9살? 10살? 13살? 15살? 18살? 그 손을 긋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근데 제가 이제 엄마다 보니까 특히 딸아이와 아들에게는 조금은 저도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편차가 아니라 색깔이 네네. 다른 거죠. 그쵸. 색깔이 다르죠. 얘는 빨간색, 얘는 녹색인 뭔가 색깔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아이들에게 조금은 8살이 지나고 한 10살 8살 좀 지나고 한 9살 때까지 정말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막 진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정말 뭔가 막 잘잘못을 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는 해줬지만 그래도 그 아낌없는 사랑 있잖아요. 그 엄마가 아빠는 모를 수도 있어요. 이 모성애로 인해서 막 아낌없는 사랑을 줬다면 이것도 너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딱 시작한 적이 8살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이 아이들에게 약간 독립심도 더 키워줘야 되고 너무 엄마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그렇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뒤에 가 있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8살에 정신을 차렸다는 거지 8살 정도부터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그랬다는 그렇죠. 거지. 결국은 네. 그거 같아요.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좀 더 애정이 갈 수도 있고 이게 하다못해 가정에서 보면은 있죠. 아니 제 입장에서는 당신과 로니 로기가 저 외에 이 공동체의 저 외의 개체잖아요. 세 명이. 네. 당신 입장에서는 저와 로니 로기고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든 편애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많은 가정들이 아이한테 신경 쓰느냐고 배우자한테 신경을 안 쓰고 네, 네. 편해해요. 분명히 편해해요.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편해해요. 배우자한테 신경 쓰냐고 아이한테 신경 못 쓰는 것도 편해겠지만 결국 편애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거 같아요. 사랑은 내가 이미 감정적으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회사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냥 주는 거 없이 그냥 좋은 애가 있고 주는 거 싫은 없어요. 애가 있고 그쵸, 그런 미운 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 감정은 끌림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막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그 부분에 치우침이 없을까? 그것은 철저히 규칙에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일을 할 때만큼은 네. 그 규칙 안에서 규칙을 갖고서 해결하려고 할 때 이 감정이 이 공동체에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거죠. 일로 따지자면 일과 시간에 일을 할 때는 그 규칙에 철저하게 규칙의 원칙을 두고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이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도 회사 안에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곱게 쓰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욕을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결국은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쵸, 어떤 그런 있죠. 규칙이 있잖아요. 그게 네네. 대놓고 뭐 텍스트로 있는 회사도 있지만 암묵적으로 그게 규칙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사회적인 규칙이. 그쵸.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규칙이 있어야 그쵸. 된다. 그런 원칙이 분명할수록 그런 감정이 원칙으로 파고들지를 않게 방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움은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룰을 그쵸. 통해서 이렇게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좀 더 잘해주고 이걸 떠나서 모두한테 어떤 좀 불필요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괜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엄마들이 그냥 먼저 그냥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안 하게 진짜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그죠. 보면 당신이 그걸 되게 많이 도와준 편이에요. 그 집집마다 뭐 이렇게. 한쪽이 좀 더 그걸 잘하는 쪽이 있을 거예요. 네. 규칙 잡는 거를. 그분이 이제 그 맞아요. 규칙을 잡고 근데 정말 잡는 많이 것을 도움을 잡자라고 분위기를 네. 만들어주고 모두가 함께 규칙을 잡고 잡은 규칙을 같이 지키고 했을 때 음.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내가 귀여움으로 승부를 걸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해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쵸. 여기에서는 룰이 이거니까 그쵸. 귀여움으로는 안 통한다는 걸 그리고 알게 이제 되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난히 내가 감정이 가는 좋은 동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아니 일과 끝나고 나가서 치맥을 하든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네. 하든 그거는 자유잖아요. 네네. 예, 감정은 일과 시간 이후에 하듯이 집에서도 정해져 있는 규칙들 룰은 그거 지키고. 룰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좀 자유로운 영역에서 좀 더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귀여워하고 그때 예뻐하고 하는 건 괜찮죠. 네. 뭔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 바로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바로 아이가 교육적으로 이제 됐어. 교육 시간이 끝났어. 근데 그럴 때 아이한테 좀 더 안아주고 감정을 얘기해주고 하는 거는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죠. 맞아요. 예.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봤을 땐 감정은 풍부하게 갖되 원칙 중심으로 네네. 예, 규칙을 정하고 원칙 중심으로 하게 되면 내 감정이 원칙에 부딪히게 돼서 이성적으로 원칙을 먼저 따르게 되는 거고 네. 얘는 감정은 잠깐 대기 중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예, 거죠. 그랬다가 이 원칙의 장막이 벗어난 자유의 어떤 상황이 됐을 땐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분이 되게 필요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집집마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어떤 자세 그걸 보면 아이를 물론 이렇게 예뻐하지도 않고 너무 내외하는 그런 가정은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아이를 귀엽다고 그냥 오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은 되게 걱정이 돼요. 그런 가정들이 물론 오고 하다가도 원칙적인 상황이 어떤 발생됐을 때 어느 가정이든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구나 이 가정엔. 네네. 그래서 귀여운 것과 상관없이 음. 잘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됐을 땐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그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무너져 내린다 상황에 따라 그때 다르다 싶을 때는 심각하게 걱정이 되죠. 그 그쵸. 아이가. 그리고 부부 중에서 누구 하나 그거를 뭐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그죠. 다 그냥 방치하거나 아니면 두 분 다 그냥 오고 한쪽에서는 막 지키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 괜찮아 오고 한장하죠. 예. 그리고 또 만일 조부모님하고 같이 어울리는 상황에서 엄마 아빠는 지키려고 하는데 또 할머니, 조부모님이 할아버지가. 괜찮아 이래 버리면 진짜 그것도 난리가 나는 거고. 그럴 땐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해야죠. 네, 어른들끼리 정말 분명하게 그걸 먼저 잡으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강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지킬 수 있는 룰을 만들자라는 형태로서 가면서 애정을 부어줘야 될 때와 원칙을 지켜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회성 교육인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그대로 성장했을 때 이 네.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도 또 회사에 갔을 때도 내 매력 발산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의 실력을 보고서 나한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어떤 감정적으로 나의 매력에 상대방이 나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은 아싸 잘 됐어가 아니라 불쾌할 줄 알아야 돼요. 맞아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모든 일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땀만 먹고 나한테 일 주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네. 저도 있었어요. 네. 네, 저도 있었어요. 이렇게 아주머니들이나 사장님들이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할머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하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실력적인 같아.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그렇죠. 기대 속에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건 모르겠는데 감정이 실려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뒤에 안 좋아요. 이게 항상 안 좋게 안 좋게 끝나요. 이게 네. 많이 맞아요. 그런 거 네. 경험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안 좋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는 그다지 우리는 친절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따지죠. 따지고 냉정하게 하고 되게 성격 좀 안 좋은 것 같다 싶을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냉철한 느낌이 들 정도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일을 일단 시작하고 마무리되고 나서는 좀 더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요. 하고 감정을 좀 더 부드럽게 가면 갈수록 부드럽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그걸 하는 이유 자체가 철저하게 이 프로젝트에 집중을 하자. 맞아요. 그쪽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방점을 찍어놓은 거잖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네. 구성원들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지 그만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녀를 키워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모님의 어떤 책임이죠.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어떤 그런 기준을 아이들한테 정말 알려준다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정말 귀여운 것은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하고 저희가 봐도 귀엽고 네. 저희 아이들도 귀여웠고 네. 정말 그 마음은 100분 이해합니다만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으시다면 분명하게 감정 통제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게 조금씩 네.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힘든 만큼.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을 꼭 정말 많은 가정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